안녕하세요 여러분, 친절한 수학쌤 강재원입니다. 오늘은 2차 방정식 푸시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43번에서 50번까지 문제는 2차 방정식 활용 고난이도 문제들입니다. 오늘도 같이 열심히 풀어봅시다. 자, 문제 43번입니다.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20m, 15m인 직사각형 모양의 정원에 폭이 일정한 길을 내었더니 남은 정원의 넓이가, 자, 이 부분들의 넓이를 말하는 거죠. 168제곱미터가 되었다. 이때 길의 폭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하려고 하는 것을 미지수 x로 놓겠습니다. x미터가 되겠죠. 자, 길의 폭, 이 부분들이 전부 x미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알려준 조건을 살펴볼게요. 남은 정원의 넓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전부 다 붙여보면 하나의 큰 직사각형 모양이 나올 겁니다. 길을 빼고 다 붙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정원의 가로의 길이는 20에서, 전체 20에서 폭 x 두 번을 뺐기 때문에 20-2x가 이 남은 정원의 총 가로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15에서 폭 x를 한 번만 뺐기 때문에 15-xm가 세로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 남은 정원의 넓이가 168제곱미터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식이 세워지는 거죠. 직사각형의 넓이를 알려준 상태입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했더니 넓이 168이 나와야 합니다. 자, 분배 법칙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주면 300-20x -30x 플러스 2x 제곱이 168입니다. 자, 우변에 있는 거 좌변으로 이항해 준 상태에서 동류항 계산까지 해보면 2x 제곱 마이너스 50x 플러스 132는 0이 됩니다. 자, 양변을 2로 전부 나눠 볼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5x 플러스 66이 0이 되죠. 자, 66은 3 곱하기 22라는 거 바로 나올 수 있죠. 자, 이 두 수는 더해서 25가 되는데 마이너스 25가 돼야 되기 때문에 둘 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앞에는 xx. 자, 그러면 좌변 인수분해 x-3과 x-22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것이 0이 되려면 x값 어떻게 나와야 되나요? 3 또는 x는 2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x는 길의 폭이기 때문에 이 길 전체의 길이인 20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x의 값, 길의 폭은 22가 될 수가 없고 따라서 남은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길의 폭은 3m가 되는 거죠. 자, 문제 44번입니다. 사각형 ABCD는 A부터 D까지의 길이가 5인 직사각형이고 AB 길이와 BE 길이는 같습니다. 이때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AB의 길이를 x, 미지수 x로 두겠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랑 BE 길이도 같다 했으니까 이쪽도 x가 되겠죠. 자,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가 5였으니까 남은 2에서부터 C까지의 길이는 5-x가 될 겁니다. 또 알 수 있는 것은 C에서부터 D까지의 길이도 직사각형이니까 x로 갖게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주어진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조건들을 그림에 전부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방정식을 세울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각의 조건을 이용해서 닮은 도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닮은 도형을 찾냐면 합동인 도형은 보이지가 않죠. 그렇다면 닮은 도형을 찾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닮은 도형이 찾아지면 그 두 닮은 도형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닮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닮음에 집중하려면 먼저 각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여기 있는 직각, 매우 중요한 이 문제를 푸는 힌트가 됩니다. 자, 항상 문제에서 직각 삼각형이 나오면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이 아닌 부분의 각을 동그라미와 X로 표현합니다. 이쪽을 동그라미, 이쪽을 X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뺀 부분의 각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더하기 X의 각의 합은 90도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각 D는 직사각형의 한 각이라서 90도입니다. 자, 동그라미 각에 X를 더해야 90도가 된다 했으니까 이 남은 부분도 X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동그라미가 될 수 있는 부분. 여기도 직각이니까 한쪽 각이 X면 한쪽 각은 동그라미가 돼야 될 거고, 이쪽도 직각이니까 한쪽이 동그라미면 이쪽 각은 X가 돼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 이쪽도 직각이니까 한쪽이 X면 한쪽은 동그라미가 돼야 되겠죠. 자, 동그라미와 X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각들을 전부 표현해 봤습니다. 이제 길이와 각을 이용해서 닮은 비를 쓸 수 있는 도형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O-X와 X를 사용할 수 있는 직각삼각형이 여기 나오죠. 자, 이 직각삼각형과 닮은 삼각형 찾아볼게요. 자, 여기 보이는 큰 보라색 삼각형 또한 한 각이 직각이면서 다른 각 동그라미 X가 있으니까 이 노란색 삼각형과 보라색 삼각형은 서로 닮은 삼각형입니다. 즉, 삼각형 DEC, 노란 삼각형과 삼각형 ACD, 보라색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기 때문에 닮은 비를 이용해서 비례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노란 삼각형에서 알고 있는 두 변, 직각을 낀 두 변, 짧은 길이 대 긴 변의 길이가 O-X 대 X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각을 끼고 있는 변 중에서 짧은 변 먼저 쓸게요. O-X 대 X는, 자, 보라색 삼각형도 마찬가지죠. 직각을 끼고 있는 변 중 짧은 변, X 먼저 씁니다. 그래서 X 대 긴 변, O. 두 삼각형이 닮았기 때문에 길이의 비가 같아야 합니다. 자, 이제 2차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기 때문에 x제곱은 마이너스 5x 플러스 25가 됩니다. 자, 이항하면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5가 0이 되기 때문에 자, 근의 공식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x라고 하는 것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55 25 마이너스 4a c 계산하면 25 플러스 100이니까 125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x값은 2분의 마이너스 5 125는 25 곱하기 5인데 25가 5의 제곱이니까 뿔마 5루트 5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x라고 하는 것은 길이이기 때문에 음수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선분 AB의 길이는 양수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5루트 5가 이 x, AB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ABC는 각 B가 직각인 직각 2등변 삼각형입니다. 자, AB와 BC의 길이가 같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분 AD, CE의 길이는 3cm입니다. 이때 삼각형 ADF, 이 부분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삼각형 FCE의 넓이는 S2라고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S1-S2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S1과 S2만 보면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자, 여기 노란 삼각형을 한번 볼까요? 자, S1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란 삼각형의 일부분입니다. 자, S1을 제외한 이 흰색 부분을 A라고, 이 넓이를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S2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이는 이 초록색 삼각형의 일부분이죠. 이 초록 삼각형에서 S2를 뺀 부분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영역의 넓이가 A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느낌이 와야 해요, 여러분. S1-S2라는 것은 결국 공통인 부분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삼각형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 노란 삼각형 ABC의 넓이에서 삼각형 DBE의 넓이를 빼주면 나오는 값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 봅시다. 이 ABC 노란 삼각형 넓이는 S1과 A를 더한 값이죠. 거기에서 초록 삼각형의 넓이를 빼는 겁니다. 초록 삼각형의 넓이는 A와 S2를 더한 것이 초록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자, 공통으로 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괄호 없애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S2가 돼서 플러스 A 마이너스 A가 사라집니다. 결국 삼각형 S1 마이너스 S2라고 하는 값은 노란 삼각형 넓이 빼기 초록 삼각형 넓이를 하면 나오는 값이 되는 거죠. 이제 노란 삼각형 넓이를 구해봅시다. 자, 노란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노란 삼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있는 이 값을 미지수 x로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 했으니까 A에서 B까지도 당연히 미지수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가로 x, 세로 x, 2분의 1 빼기 초록색 삼각형 가로는 x에서 3만큼 더한 거니까 x 플러스 3이 가로가 되겠죠. 가로 x 플러스 3, 세로는 x에서 3만큼을 뺀 거니까 x 마이너스 3이 선분 BD의 길이죠. 세로는 x 마이너스 3의 길이를 갖고 있고 삼각형이니까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자, 계산해 주면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자, 2분의 1 먼저 썼고요. 합차 공식입니다.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9가 되는 거죠. 자, 전개해 볼게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에 플러스 2분의 9입니다. 플러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사라지니까 결국 2분의 9만 남게 되는 거죠. 따라서 S1-S2의 값은 2분의 9다 라고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답은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2차 방정식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문제였네요. 46번 문제입니다. 문제가 좀 길지만 문제가 길면 길수록 그 안에 힌트들과 식을 세울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용지인 A0 용지를 반으로 잘라서 A1, A1을 반으로 자르면 A2, 이런 반으로 자르는 과정을 통해서 A0 용지부터 A4 용지 등이 만들어지는데 이 용지들은 짧은 변과 긴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합니다. 다음 그림은 A0 용지의 짧은 변의 길이를 2, 긴 변의 길이를 2분의 3x라 할 때 자, 구하라는 거는 A4의 용지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네요. A4 용지도 직사각형일 거니까 A4 용지 넓이는 A4 용지의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지금 보이는 직사각형 용지가 A0 용지라 했으니까 A4 용지가 어떤 사이즈인지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 잘랐을 때 나오는 이 용지가 A1 용지가 되겠죠. A1 용지의 긴 변의 길이는 2가 될 거고 짧은 변의 길이는 2분의 3x의 절반이니까 4분의 3x가 될 겁니다. 자, 이제 A2 용지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A1 용지를 또 반으로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게 A2 용지가 될 거고 A2 용지의 세로의 길이는 4분의 3x지만 가로의 길이, 이 짧은 변의 길이는 2의 절반이니까 1이 되겠죠? 자, 이제 A2 용지를 또 반으로 잘라서 자, A3 용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A3 용지의 긴 변의 길이는 그대로 1이고 세로의 길이, 이 짧은 변의 길이는
4분의 3x의 또 절반이니까 8분의 3x가 될 겁니다. A3 용지를 반으로 자르면 나오는 이 용지가 A4 용지입니다. 자, A4 용지의 가로의 길이, 짧은 변의 길이는 1의 절반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세로의 길이는 아까 구했던 8분의 3x와 길이가 같습니다. 따라서 A4 용지의 넓이, 가로의 길이 2분의 1이었고요. 세로의 길이는 8분의 3x입니다. 자, 이 값 계산하면 분모는 16, 분자 3, 16분의 3x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x가 있으면 안 되겠죠. x값이 뭔지 알아내야 합니다. A0 용지에서부터 A4 용지까지는 짧은 변의 길이와 긴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 즉, 모두 다 닮은 직사각형들입니다. 자, 그러면 A0 용지와 A1 직사각형 용지가 닮은 도형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짧은 변 길이 대 긴 변의 길이의 비가 같을 거니까 비례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0 용지의 짧은 변의 길이는 2가 되고요. 짧은 변의 길이 대 긴 변의 길이 2분의 3x는 A1 용지의 짧은 변의 길이 4분의 3x 대 긴 변의 길이 2, 짧은 변과 긴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라는 비례식이 세워졌습니다. 자, 비례식 나왔으니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를 이용해서 x값 구할 수 있겠죠. 내항의 곱부터 먼저 해주면 8분의 9x 제곱이 4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x제곱이 4 곱하기 9분의 8이니까 9분의 32가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분의 30인데, 자, 루트 9는 3이죠. 또 분자에 있는 루트 32는 4루트 2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x는 길이이기 때문에 음의 값이 나올 수 없겠죠. 따라서 x는 3분의 4루트 2가 나오고, 우리 구하는 게 x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A4 용지의 넓이였어요. 가로 2분의 1, 세로 8분의 3x, 16분의 3x였는데 이제 x값을 구했으니까 x에 3분의 4루트 2를 대입해주면 넓이가 나올 겁니다. 16분의 3 곱하기 x, 3분의 4루트 2. 자, 약분되고요. 결국 남는 것이 4분의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 A4 용지의 넓이는 4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47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큰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작은 원을 십자 모양으로 빼냈더니 남아있는 부분의 넓이가 큰 원의 넓이의 81분의 64가 되었다. 빼낸 작은 원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십자 모양으로 작은 원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에 분포된 작은 원의 개수와 세로에 분포된 작은 원의 개수는 같을 겁니다. 그래서 가로에 있는 작은 원의 개수를 n개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세로에 있는 작은 원의 개수도 n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원 안에 있는 작은 원의 총 개수는 가로에 있는 작은 원 개수 더하기 세로에 있는 개수, 거기에서 가운데 하나의 원이 가로 세로에 중복되기 때문에 한 개를 빼준 2n-1개가 작은 원의 총 개수가 됩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 n의 값을 구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문제의 조건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큰 원에 있는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작은 원의 지름의 길이는 2가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지름의 길이들이 전부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가로에는 이런 지름의 길이 2를 갖고 있는 원이 몇 개 있다고 했습니까? 가로에 있는 것의 작은 원의 개수가 n개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큰 원의 지름은 지름이 2인 원이
n개가 꽉 차 있는 거기 때문에 큰원의 지름은 2n이라고 하는 길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큰원의 반지름은 n이 되겠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가로에 있는 작은 원의 개수를 n개라고 했고 이 가로에는 작은 원 n개가 꽉 끼어서 맞춰져 있습니다.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이 작은 원의 지름이 2가 될 거고 지름 2자리가 n개 이어 붙어져 있기 때문에 이 큰 원의 지름은 2n이 되는 겁니다. 지름이 2n이기 때문에 이 큰 원의 반지름은 지름의 절반, n의 길이가 되는 거겠죠. 자, 큰 원의 반지름이 n이라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이 초록색 부분에 대한 식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의 넓이, 즉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들, 흰색 부분을 뺀 부분의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자, 큰 원의 넓이는 큰 원의 반지름을 아니까 반지름 제곱 파이, 이게 큰 원의 넓이입니다. 자,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다 뺄 겁니다. 자, 작은 원의 넓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기 때문에 반지름 제곱 파이, 즉 작은 원의 넓이는 파이입니다. 자, 파이의 넓이를 갖고 있는 작은 원이 이 큰 원 안에 몇 개 있다? 2n-1개 있다라고 구했었죠. 따라서 남아있는 부분의 넓이, 큰 원에서 작은 원 넓이를 뺀 이 넓이가 큰 원 넓이의, 큰 원 넓이 이거였죠. 큰 원 넓이의 81분의 64가 되었다라는 식이 세워집니다. 자,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풀기만 하면 n값이 나오는 거겠죠. 자, 항마다 있는 파이는 파이로 나눠준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은 n제곱 곱하기 81분의 64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작정 2차 방정식, 인수분해나 이런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본 거죠. n-1의 제곱입니다. 그 값이 n제곱 곱하기 81분의 64래요. 자, n제곱을 양변에 나눠줘 볼게요. 그러면 n제곱분의 n-1의 제곱은 81분의 64인데 81, 64는 대표적인 제곱수들이잖아요. 81은 9의 제곱이고 64는 8의 제곱입니다. 자, 눈에 보입니까? n과 n-1, 9와 8, 1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 n의 값은 9가 나온다 라고 분모 분자 비교를 통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n값 9 나왔으니까 n에 9를 대입하면 2 곱하기 9-1, 17. 작은 원에 빼낸 작은 원의 총 개수는 17개가 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자, 이 부분을 2차 방정식을 푸는 우리 원래 방법대로 한번 풀어보고 싶다 한다면 양변에 81을 곱해 볼게요. 81 n제곱 162n 플러스 81에 자, 마이너스 64 n제곱 이항시켜서 우변 0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동류항 계산하니까 17n제곱 마이너스 162n 플러스 81은 0이 되겠죠. 인수분해 됩니다. 17 곱하기 1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로 인수분해 돼서 17n 마이너스 9와 n 마이너스 9는 0이 되는 거죠. 즉 n값이 17분의 9 또는 9가 나오는데 n은 자연수 값이잖아요. 개수니까. 그래서 n값 9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9를 구하든지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n값 정확히 9 구해서 작은 원의 총 개수 17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48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밑변이 15cm이고 높이가 20cm인 두 직각삼각형을 포개어 놓은 후 한 직각삼각형을 자 1cm per 분의 속력으로 밑변과 평행하게 이동시켰다. 1cm per 분이라고 하는 속도는 1분에
1cm를 이동하는 속도입니다. 자, 이때 겹치는 부분의 넓이가, 자, 이 부분, 까만 부분의 넓이가 24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것은 몇 분 후인지 구하라 라고 했네요. 자, 그렇다면 구하라고 하는 거, n분 후에 24제곱센티미터가 된다고 미지수 세우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힌트로 줬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이 직각 삼각형이 1분에 1cm씩 이동하는 거라면 n분 후에는 얼마만큼 이동했겠습니까? 1분의 1cm니까 n분 후에는 mcm만큼 이동을 했겠죠. 그러면 15에서 m을 뺀 값이니까 이 겹친 부분의 직각 삼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15-mcm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평행하게 이동시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선들도 전부 평행할 겁니다. 그럼 이 각과 이 각이 같고 이 겹치는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의 관계 한번 볼게요. 둘 다 직각이고 한 각이 동의각으로 같기 때문에 두 삼각형은 닮은 삼각형이 됩니다. AA 닮음이 되는 거죠. 구하고자 하는 이 겹치는 부분의 세로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닮은 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큰 초록 삼각형의 밑변 대 높이의 길이의 비는 겹치는 이 색칠된 삼각형의 밑변 대 이 겹치는 부분의 세로의 길이의 비와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15 곱하기 세로의 길이는 20 곱하기 15-m이 되고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색칠된 삼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15분의 20 곱하기 15-m. 약분하니까 3분의 4, 15-m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로의 길이가 3분의 4, 15-m입니다. 자, 이제 가로 세로의 길이 나왔으니까 알려준 겹치는 부분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가로 15-m 곱하기 세로 3분의 4, 15-m. 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즉 곱하기 2분의 1이죠. 이 삼각형의 넓이가 24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약분할 거 해주고 계산하면 15-m의 제곱은 양변에 2분의 3 곱하니까 우변은 36이 될 겁니다. 좌변도 완전 제곱씩 풀어주면 m제곱 마이너스 30m 15의 제곱이니까 225죠. 우변에 있는 거 넘겨와서 우변 0 만들어주면 m제곱 마이너스 30m 플러스 189는 0이 됩니다. 자, 189는 9 곱하기 21이고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더했을 때 마이너스 30이 맞게 되죠. m-9 곱하기 m-21은 0으로 식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m값 9 또는 21이 나올 텐데 겹치는 부분의 넓이가 나올 수 있는 n값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가로의 길이인 15cm보다 작을 때만 겹치는 삼각형이 등장할 거잖아요. 따라서 m값으로 적절한 것은 9가 될 거고 정답 9분 후에 겹치는 부분의 넓이가 24제곱cm가 될 겁니다. 49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의 좌표 평면에서 점 B하고 C는 직선 X는 20 위의 점이고 점 D는 Y는 X 위의 점이다. 직사각형 ABCD의 넓이가 96일 때 다음 중 점 D의 좌표가 될 수 있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점 D의 좌표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D의 X값을 T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D의 점의 좌표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입니다. 즉 X값이 T면 Y값도 T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점 D의 좌표는 T, T가 된다. 그럼 A의 X좌표는 그대로 D의 X좌표와 같겠죠? T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B는 X는 20 위의 점이니까 X값이 20인 자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색칠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이 길이 20에서 T만큼을 뺀 길이가 되겠네요. 가로는 20-T. 자, 세로의 길이는 이미 우리가 정해놨죠?
여기 있는 높이 y값, 세로의 길이는 t가 될 겁니다. 문제에 있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96이다 라는 조건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이 하나 세워지겠네요. 가로의 길이 20-t와 세로의 길이 t를 곱한 값의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96이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0t가 96이니까 t제곱 마이너스 20t 플러스 96이 0이 될 겁니다. 자, 인수분해 되네요. 8과 12로. 둘 다 마이너스죠? 그러면 좌변이 t-8 곱하기 t-12로 인수분해 되고 나올 수 있는 t의 값은 8 또는 12가 되겠네요. 따라서 점 D의 좌표는 8,8이거나 12,12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값 중에 보기에 있는 값은 5번 12,12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자, 마지막 5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 많이 봤던 문제죠. 우리 교과서에서도 봤던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지름의 길이가 30cm인 반원 안에 두 개의 반원을 접하도록 그린 것이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50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도록 하려면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몇으로 해야 되는가 구하라는 것을 x로 둡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원의 지름은 30에서 x 2개 뺀 거니까 30-2x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의 절반인 중간원의 반지름은 30-2x를 절반으로 나누니까 15-x가 중간원의 반지름입니다. 문제에서 알려준 힌트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 보겠습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원래 이렇게 큰 원이었겠죠. 그 큰 원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고 중간 원의 넓이도 빼서 나온 이 두 영역, 남은 이 두 영역 중에 절반의 넓이가 50파이입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그대로 이제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가장 큰 원의 넓이는 큰 원의 반지름은 30의 절반 15니까 15제곱파이, 225파이가 가장 큰 원의 넓이입니다. 빼기 작은 원의 넓이, 반지름 x니까 x제곱파이가 작은 원의 넓이죠. 거기서 중간 원의 넓이 15-x 반지름 제곱파이 뺀 게 중간 원의 넓이입니다. 그것의 그 남은 부분의 절반 한 게 50파이가 되도록 x를 구하라는 문제이죠. 자, 항마다 파이가 있기 때문에 파이로 나눠주고 나서 없애고 나서 계산하겠습니다. 자, 225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안에 있는 거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225였으니까 괄호 앞에 있는 마이너스 적용해서 괄호 풀어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0x 마이너스 225가 되겠죠. 자, 2분의 1은 양변에 2를 곱했다 생각해서 50이 1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0x 225 마이너스 225 사라지고 마이너스 100이 0이 될 거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50이 0이 되겠죠. 자, 50은 5 곱하기 10 둘 다 마이너스 돼야 될 거니까 x-5, x-10이 0이 됩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x값은 5 또는 10이 나오는 거죠. 자, 구하라는 거. 여기 x값이 5면 이쪽은 10이 되는 거겠죠. 가장 작은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5c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방정식 푸시기 50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어떻게 2차 방정식 개념과 활용까지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예습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복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던 이 시간들은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중요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방학 동안 2차 방정식 복습해 보았던 거고요. 이제 남은 방학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꾸려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